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일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상황 마감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금융위기에 대해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JP모건의 회장이 이번에 이 금융위기가 거의 다 끝나갔다면서 다른 작은 것들이 있을 테지만 이것은 거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내놨습니다만 투자회사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 분석가는 금융 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은행발 금융위기가 지속이 되면서 유럽 증시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유로스톡스 50지수 살펴보시면 1%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1.48% 하락한 4,294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여기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까지 일찍 타격을 받았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보시면 한 번에 5%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5.45% 하락하면서 71.54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70달러 선 중반선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현재는 71달러로 간신히 7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 증시가 패닉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은행발 금융위기설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위험 회피 신호가 나타나며 원유 선물 가격까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미국의 영향뿐만 아니라 중국에서까지 경제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하게 나온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5월 FOMC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의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이 또 다른 은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베벌리 힐스 기반의 팩 웨스트 뱅크가 다음 파산 타겟으로 주목이 되면서 오늘 27% 폭락하며 동종 업체들인 웨스트 얼라이언스, 코메리카 뱅크, 핍스 서드 등 지방은행들의 주가 역시 동반 급락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으며 부진했던 고용지표 역시 투자 심리의 부담이었던 가운데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내 구인 일자리 수가 959만 개로 전달보다 38만 개가 감소했으며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964만 개보다 적은 숫자로 2년 내 최저치 수준으로 미국의 불경기 조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비트코인이 3.5% 상승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으며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빅스가 10% 이상 급등했으며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고 금리는 하락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물이 3.44%의 거래를 마쳤고 금, 은 가격 역시 2% 가까운 강세를 보였으며 반면 S&P 500의 전업종이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공매도로 유명한 힌덴버그 리서치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표한 데 따라 억만장자 투자자 칼 아이칸이 운영하는 플로리다주 써니아일 비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의 주가가 오늘 20% 폭락했는데요. 힌덴버그는 이 회사를 피라미드 수준의 사기이며 회사의 순자산 가치 프리미엄이 다른 상장 주식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BofA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혈액 검사 업체 퀘스트 다이그노스틱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오늘 퀘스트의 주가가 1% 하락했으며 반면 여행객 증가로 인해 예상을 크게 상회한 분기 실적을 내놓은 차량 공유업체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11.5%의 급등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 워싱턴주 하원의원 등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준에게 금리 인상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어제 보낸 서한을 통해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실직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이른바 연준의 이중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소기업과 노동자의 가족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증거로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소비자 물가지수, 회복력이 있는 노동시장, 3.5%의 실업률을 언급하면서 일자리를 파괴하고 소기업을 짓밟는 경기 침체를 설계하지 않도록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경제 데이터에 유연해야겠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들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경제적인 진전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적정 대비 최소 5에서 15% 높은 데 반해 주요국의 통화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특히 유로화의 경우 적정 가치보다 약 8%가 낮으며 일본 엔화와 호주 달러화는 각각 20% 정도 평가절하됐다고 골드만삭스가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고평가된 달러 가치가 향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중단이 달러 하락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은 내일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후 긴축 기조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너처 은행에서 촉발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으로 이어진 은행 위기 역시 달러화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역시 달러화 가치의 조정의 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문제는 달러가 위기 때마다 선호되는 안전자산이라는 점이라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높고 은행 부담이 크게 되면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고 JP모건은 과거 4차례에 걸친 연준의 긴축 사이클에서는 마지막 금리 인상 직후 3, 4개월 약세를 보인 뒤 결국 강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거래 부진을 이유로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2분기 말까지 전 세계 인력 중 약 3,000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뉴스로 오늘 1.9% 하락한 86달러 2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재무 고문과 자산관리 부서 내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감안은 모건 스탠리가 인력의 약 2%를 감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분기 모건 스탠리의 이익은 합병 자문이 32% 감소하고 주식 인수 사업에서 22%가 감소하는 등 거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크게 줄었는데요. 분석가들은 은행 수수료로 인한 수익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는 2021년 거래 열풍 동안 은행이 가져왔던 103억 달러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4월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14만 2천 건의 신규 고용이며 이어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4월 서비스업 PMI가 이어지고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51.9입니다. 또한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이어지고 연브랜드를 시작으로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퀄컴, 올스테이트, CVS 헬스, 에스테 로더, 메리골드, 브링커 인터내셔널, 크래프트 하인스, 메틀라이프, 노블 코퍼레이션, 파라마운트 그룹, 퍼블릭 스토리지, 선파워 코퍼레이션, 그리고 진로우 그룹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이어서 고용시장의 지표까지 함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0.91% 상승한 2,524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금요일장에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는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업종별로 보시더라도 파란불보다는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전기전자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히토류 관련 소식이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상하 콘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콘덴서가 어제 장에서는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10.88% 오른 45,850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했지만 히토리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상하 콘덴서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도 이 상승권에 머무르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마 콘덴서는 히토류 관련 종목인데 사마 콘덴서의 계열사인 사마전기 그리고 사마전자까지도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두 자릿수대 급등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사마 콘덴서뿐만 아니라 대원화성도 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전일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화학 섹터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의 주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대원화성이 어제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7.05% 오른 2,58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특이점은 장 초반에 비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탄력이 더욱더 커졌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점차 상승폭을 키워나가더니 2,500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선 특이점은 이 히토류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다는 건데요. 대원화성은 원래 합성피혁 종목으로 엮이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캐나다 물리부대 내 광개발 지번을 확보했다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건데요. 캐나다는 현재 제2위 광물자원 공급국인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제2위 광물원인 이 캐나다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대원화성의 주가도 어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히토류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LFP 배터리, 리튬 관련 종목들도 전일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애경케미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이 어제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29.97%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19,69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8일 고성능 리튬 인산철 전지, 양극 소재 전해핵, 그리고 셀 제조 기술 사업의 수행 기관을 확정을 했습니다. 민관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년 동안 총 233억 원을 투자를 해서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LFP 배터리 양극 소재 국산화와 세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가진 LFP 배터리셀 제조 기술 개발인데요. 이번 연구개발에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CIS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부각을 받으면서 애경케미칼 역시 29%대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 밖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애경케미칼뿐만 아니라 성우하이텍, 포스코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골고루 올랐습니다. 우선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 살펴보시면 5.73% 오르면서 184,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장 후반부에는 탄력이 둔화됐습니다만 여전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겠고요. 또 미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IRA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국내 배터리 및 태양광 업계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호 전망까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런 IRA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셀 업체들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72% 오른 59만 1,000원에 장을 마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양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관련 수혜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현지 메이저 고객사들로부터 추가적인 공급 및 사업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전일 시장에서는 실적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금호타이어인데요. 금호타이어 주가 살펴보시면 5.67% 올랐습니다. 4,75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타이어 업계가 향후 타이어 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물류 대란 그리고 관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이어져 왔지만 지난 4분기부터는 운임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풀인데요. 또한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타이어 수요 회복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우선 31분기 만에 영업이익 5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또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금호타이어가 호실적을 내놨고 그 이후에 전망까지 밝게 나타나면서 어제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텔신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호텔신라도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1분기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1.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128% 증가하면서 345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지난달 28일 공시를 했습니다. 이 매출액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듯 보이는 것은 이 회계 방식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 때문이라며 실제로는 시장의 예상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호텔신라의 주가도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가 살펴보시면 7%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7.12%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52% 상승한 855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시더라도 전일 시장에서는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더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동국 RNS가 있습니다. 동국 RNS도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데 호주 회사인 ASM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ASM은 호주에서 히토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대규모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부각받으면서 동국 RNS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제약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 섹터 살펴보시면요. 개별적인 호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니아가 전일 시장에서 26% 넘게 급등하며 73,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RNA 기술 기반의 세계 첫 탈모 완화 화장품인 코스메르나 자사몰을 오는 3일에 오픈한다는 소식 때문에 기대감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에스틴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티팜이 13.92%로 14%가량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분기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생산시설을 확대해서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의 사업 수주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에스티팜도 어제 시장에서 많이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엔터주들 살펴보실 텐데요. 엔터주들도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이브가 1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엔터 업계에 대한 전망까지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JYP 엔터테인먼트, SM, 그리고 나머지 YG 엔터테인먼트까지도 일제히 급등을 했고요. 큐브 엔터테인먼트까지 7%대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